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피아니스트 레드 갈란드가 1956년에 연주했던 I Know Why and So Do You라는 곡이었는데요. 피아노 트리오, 그러니까 레드 갈란드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베이스와 드럼은 폴 챔버스와 드러머 아트 테일러가 드럼을 연주를 했었는데, 폴 챔버스는 이 당시 워낙 많은 앨범들의 사이드맨 작업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요 다음 곡고문은 폴 챔버스로 한번 꼬리를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베이시스트 폴 챔버스, 특히 5, 60년대 그가 활동했던 모던 재즈 시대에 베이시스트를 논하면서 이분을 빠뜨릴 수 없고, 그 당시 활동한 베이시스트 중에 가장 왕성히 활동했고 제일 위에 자리 잡은 그런 베이시스트인데요. 그가 이제 20살 때 1955년도에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에 가담하고, 그리고 60년대 활동에서는 윈튼 켈리, 그래서 50년대에는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에서의 활동, 60년대에는 윈튼 켈리 트리오 활동으로 이제 이분의 활동을 대표를 할 수 있는데, 그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사이드맨,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예, 온통 동료들이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우리 재즈 레전드들이 베이스는 폴 챔버스 불러야지 하는 느낌이 그냥 팽배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레코드샵에 재즈 코너 가가지고선 그냥 무작위로 판 이만큼 끄집어낸다 그러면 정말 3분의 1 이상, 아니 그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절반은 폴 챔버 이름이 있을 거예요. 베이스. 네. 정말 엄청난 이름이에요. 만 33세로 일찍 사망해갖고 그렇게 요절한 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뮤지션인 것 같은데요. 92번째 꽃고무는 폴 챔버스가 57년에 녹음해서 발매한 Bass on Top이라는 그의 대표 앨범에서 You'd Be So Nice to Come Home To라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35년생이세요. 이 베이스 온 탑이 57년에 발매가 됐으니까 그의 나이 22살에 네다섯 번째 개인 리더 앨범인데, 이쯤에 와서 57년도 이쯤에 와서는 본인의 베이스가 가장 주인공이 되는, 아주 지금도 칭송받는 그런 베이스 온 탑이라는 이 앨범을 내신 건데, 86번째 꽃고무로 레이 브라운과 듀크 엘링턴이 같이 연주한 듀엣 앨범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앨범을 설명드릴 때 언급했던 베이시스트가 있어요. 듀크 엘링턴 밴드에서 1939년부터 42년 정도까지 한 3년만 활동했던 베이시스트인데, 그 다음에 역시 20몇 살로 일찍 돌아가신 그 전설적인 베이시스트죠. 지미 블랜튼을 가장 존경하는 베이스 선배로 꼽았다고 하고요. 지미 블랜튼이 그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베이스란 악기의 가능성, 베이스란 악기의 역할을 크게 확장한 베이시스트로 이 폴 챔버스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You'd Be So Nice to Come Home To, 그 베이스 온 탑이라는 앨범에서도 이 곡을 들으면은 이해가 저절로 가요. 왜 베이스란 악기가 온전히 주인공이 되는 컨셉화의 연주인데 쿼텟 연주예요. 케니 버렐이 기타를 치고 있고요. 그리고 행크 존스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고 아트 테일러 드럼을 맡고 있는데요. 베이스가 리더니까 베이스가 주인공이 돼서 솔로나 여러 가지를 멜로디나 이런 걸 담당하고 있는데, 함께 하는 기타, 케니 버렐의 기타나 행크 존스의 피아노 하고의 어우러짐이 너무나 좀 새로운 연주고 완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You'd Be So Nice to Come Home To 이 곡의 여러 연주를 재즈를 듣다 보면 듣게 되지만, 이 앨범 속의 이 곡이 어떤 관악기 주자가 주인공이 돼서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보다 이 세 명, 솔로를 하는 이 세 명의 연주가 아주 완벽한 그런 어우러짐을 갖고 있는 아주 베스트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번에도 듣다 보니까 이 곡의 듀레이션이 한 7분 16초 되는데, 듣다 보면 그냥 쓱 지나가는 느낌? 꼭 재즈라는 음악을 생각하지 않아도 어떤 연주 음악을 들을 때 You'd Be So Nice to Come Home To라는 곡을 아시던 모르시던 간에 아주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연주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연주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처음에 폴 챔버스가 멜로디로 이 곡을 연주를 하면서 베이스 솔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그 다음 솔로를 이어받는 게 케니 버렐의 기타거든요. 근데 그 연결 부분이
몸이 약간 들썩할 정도로 아주 스윙감 넘치고 아주 맛깔나게 그렇게 연결이 되고, 또 케니 버렐의 기타에서 행크 존스의 피아노로 넘어가는 그 이 연결, 각 뮤지션들의 솔로의 연결감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케니 버렐이 폴 챔버스의 기타를 이어받는 그 부분은 계속 조금 앞으로 돌려서 다시 듣게 되고 그러는, 제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부분이어서 케니 버렐을 93번째 꼬꼬무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고른 앨범은 블루 라이츠 볼륨 1이라는 앨범이고요. 58년에 녹음해서 58년에 나온 앨범이고요. 그 중에 고른 곡이 오톰 인 뉴욕. 두 장으로 나왔어요. 블루 라이츠 볼륨 1, 블루 라이츠 볼륨 2. 이렇게 색깔이 다른 그런 두 앨범으로 연작으로 나오게 된 건데요. 오늘 고른 곡 오톰 인 뉴욕은 볼륨 1의 사이드 B의 첫 번째 곡인데요. 다른 곡들에서는 관악기 주자들, 트럼펫 그리고 뭐 색소폰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곡은 기타와 피아노 트리오 연주만으로 채워져 있는데, 피아노는 듀크 조단이 연주를 하고 있고, 베이스는 샘 존스, 아트 블레이키가 드럼을 맡아주고 있는데요. 케니 버렐의 어떤 되게 그윽한 면, 그의 그윽한 연주를 감상할 수 있어서 이번에 이 오톰 인 뉴욕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아주 서정적인 이 곡의 정서를 이보다 더 예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들으면서 하게 되는 그런 연주이고요. 오톰 인 뉴욕이란 곡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1934년도에 작곡가 버넌 듀크가 작곡한 곡인데요. 그 당시에 34년에 버넌 듀크가 코네티컷주의 웨스트 포트라는 항구 도시에 휴가차 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뉴욕이란 도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떠올리고, 그래서 버넌 듀크라는 그 당시 잘 나가던 젊은 작곡가가 그 당시 누군가의 주문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뮤지컬이나 영화나 이런 데에서 주문이 있을 때 작곡을 했는데, 이 곡은 본인이 우러나와서 작곡을 했기 때문에 작사도 본인이 했고, 그런 곡이어서 작곡가의 어떤 마음 이런 게 가장 잘 들어다 있는 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1949년에, 그러니까 34년에 작곡을 해서 49년 정도에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 곡을 부름으로써 이제 쭉 유명해졌고, 뉴욕을 생각하면 대표하는 곡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하고요. 유독 좋은 버전들이 많아요. 1952년도에 빌리 홀리데이가 부른 버전이 아주 그윽하고요. 57년도에는 엘라 피츠제랄드와 루이 암스트롱이 그들의 듀엣 앨범 엘라 앤 루이 다음 앨범 엘라 앤 루이 어게인이라는 앨범에서 아주 예쁘게 부르셨고, 챗 베이커도 이 곡을 보컬 버전도 있는데 연주곡으로도 그의 생애 동안 여러 번 연주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전 중에 하나는 2020년에 다이아나 크롤이 이 곡을 부른 버전이 있는데요. 이 다이아나 크롤의 연주에는 이 케니 버렐의 58년도 연주와 아주 일맥상통하는 그런 정서가 있어서, 다이아나 크롤의 피아노와 보컬이 있는데 러셀 말론이라는 기타리스트의 그 기타와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케니 버렐이 58년도에 연주했던 기타 버전과 어떤 이렇게 딱 맞닿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정서가 비슷한 버전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블루라이츠 앨범을 보시면은 볼륨 1이 약간 블루톤, 볼륨 2가 약간 핑크톤의 자켓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 그린 그림이죠. 바로 무명 시절에 앤디 워홀이 그린 그런 작품이 메인 비주얼로 들어가 있는데요. 커버를 아주 꽉 채우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여인의 누드가 그려져 있는데 아주 우아한 누드가 그려져 있고, 거기 작게 앤디 워홀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앤디 워홀이 팝아트의 거장으로 성공하기 전에 50년대에는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러스트 같은 거를 해서 여러 앨범에, 재즈 앨범에도 몇 번 참여를 하게 되는데, 50년대 후반에 블루노트 앨범에 몇 장을 그리게 되는데, 그 중에 우연인지 케니 버렐 앨범에 1956년도에 나온 케니 버렐의 케니 버렐이라는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에도 기타를 치고 있는 아티스트의 모습을 앤디 워홀이 그렸고, 이 앨범 블루 라이츠 58년도 앨범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누드를 그려서 블루노트라는 그 당시 가장 힙한
레이블에서 나오는 레코드의 어떤 격을 좀 높여주는, 물론 앤디 워홀이 나중에 엄청나게 성공을 했으니까 다시 주목을 받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일러스트레이터 중에 한 명이었겠지만 요즘 재즈를 듣는 사람들한테는 소유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조금 더 가지게 하는, 그래서 좀 가치를 높였달까 아주 갖고 싶은 앨범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그런 앨범이고, 앤디 워홀의 이 당시에 그 일러스트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풋풋해요. 팝아트의 아주 대표 주자로서 그가 나중에 하게 되는 그런 작업들과는 조금 다른, 그냥 붓으로 그림을 그린 그런 아주 소박한 앤디 워홀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94번째 꽃고무는 이 당시에 앤디 워홀이 참여했던 일러스트가 담겨져 있는 블루노트의 또 다른 앨범으로 한번 연결을 해볼까 하는데요. 색소포니스트 자니 그리핀의 앨범입니다. 자니 그리핀의 The Congregation이라는 앨범이고요. 1957년도에 녹음해서 58년도에 발매된 앨범인데 It's You or No One이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이 앨범 커버에도 앤디 워홀의 일러스트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색소폰을 들고 있는 자니 그리핀을 그린 건지는 얼굴 부분이 잘려서 모르겠는데 아주 예쁜 그림의 자켓. 이 앨범 역시 저도 처음에 접할 때 아, 그림이 너무 예쁘다. 저 역시 혼자 그림 그리는 걸, 낙서하는 걸 좋아해서 이 앨범을 참 구하고 싶어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앨범인데요. 자니 그리핀의 통산 4번째 리더 앨범이고 블루노트를 통해서 나온 3번째 앨범이 이 앨범인데요. 요 전 앨범, 그러니까 자니 그리핀이 57년도에 요 앨범을 녹음하기 바로 전 블루노트 앨범이 자주 소개시켜드렸던 A Blowing Session이라는 앨범이었는데, 그 앨범에서는 자니 그리핀이 행크 모블리, 존 콜트레인 이 3명의 테너 색소포니스트의 아주 불붙는 그러한 아주 연주들이 담겨져 있는 앨범인데, 이 앨범 더 콩그리게이션에서는 피아노 트리오와 함께 본인의 테너 색소폰만으로 이렇게 쿼텟 라인업으로 아주 경쾌한 연주를 들려주시고 있어서 재즈를 처음 접할 때 테너 색소포니스트의 앨범으로, 그리고 너무 과격한 그런 즉흥 연주가 아닌 좀 경쾌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여유 넘치는 그런 색소폰 연주를 듣고 싶으면은 꼭 추천하고 싶은 앨범인데요. 함께하는 그 피아노 트리오가 제가 좋아하는 소니 클락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고,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오는 폴 챔버스가 이 앨범에서도 베이스를 담당해주고 있고, 드럼은 좀 생소한 드러머인데 케니 데니스라는 드러머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It's You or No One이라는 곡은 1948년도에 작곡가 줄 스타인과 작사가 세미 카니 영화를 위해서 작곡한 곡이라는데요. 로맨스 온 더 하이 시즈라는 영화인데, 배우이자 또 가수이기도 한 도리스 데이라는 그 유명한 배우이자 가수가 첫 주연작이었다고 하는데, It's You or No One을 영화 속에서 부르는 클립이 이렇게 편집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바에서 어떤 남자 배우와 이야기를 하다가 저쪽에 있는 바에 연주하고 있는 재즈 뮤지션들, 그런 뮤지션들과 도리스 데이가 부르는데 굉장히 귀엽고 아주 경쾌하고 발랄하게 이 곡을 부르더라고요. 그냥 혼자 뇌피셜인데 여러 재즈 뮤지션들이 그 영화를 봤겠죠. 그러니까 아, 이 곡만큼은 저 도리스 데이가 부르는 느낌으로 연주해야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아주 그 경쾌함이나 발랄함이, 제가 보통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고 즉흥 연주 위주의 연주곡들을, 재즈 음악을 좋아하는데 이 곡만큼은 굉장히 발랄하고 아주 그런 정서가 아주 물씬 풍겨 나오는 곡이라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요번에 들으면서 또 생각한 건데, 아, 이 곡이 내가 왜 이렇게 이 연주를 좋아하지 하니까 자니 그리핀의 테너 색소폰은 물론이고 역시 소니 클락의 피아노가 이 곡의 정서를 도리스 데이만큼이나 발랄하게 받쳐주고 있구나. 사이드맨으로서 이보다 더 완벽한 연주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소니 클락이라는 피아니스트의 어떤 진가가 잘 담겨진 연주라는 생각을 이번에 들으면서 했고, 이 곡이 또 다른 테너 색소포니스트 연주가 아주 좋은 연주가 있는데요.
그 연주가 덱스터 고든이 1961년도에 역시 블루노트에서 발표한 앨범인데 Doing Lights, All Lights라는 앨범이 있는데 그 속의 버전도 그러니까 자니 그리핀이라는 테너 색소포니스트가 58년에 연주한 거랑 61년에 더 선배인 덱스터 고든이 연주한 거를 이렇게 비교해서 듣는 재미가 또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는데 테너 색소포니스트는 자니 그리핀 대 덱스터 고든이 비교가 가능하고요. 피아니스트로서는 소니 클락 대 덱스터 고든 앨범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호레이스 팔란. 그 덱스터 고든 버전에서는 아주 젊은 그 당시에 재기 넘치게 떠오르고 있던 프레디 허버드라는 트럼펫터의 트럼펫도 같이 담겨져 있어서 한번 이 두 곡을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5번째 곡 고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